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을 끝자락 농가에서 남편하고 둘이 살고 있어요. 우리 마을은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집이 10채 정도밖에 안 되고 다들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곳이죠. 저희 집은 마을 맨 끝에 있습니다. 우리 집 옆에는 오래전부터 비어있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원래 살던 분들이 도시로 이사 가고 나서 몇 년째 빈 집으로 있었지요. 그런데 작년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에 나와 텃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멀리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골에서 그런 큰 차 소리가 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혹시나 해서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옆집 빈집 앞에 이사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 진짜 누가 이사 오나 보네. 혼자 중얼거리면서 좀 더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사하면 가족들이 와서 이것저것 지시도 하고 이웃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이사업체 사람들만 짐을 옮기고 있고 집 주인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순애 아버지, 옆집에 누가 이사 오는 것 같은데 트럭은 와 있는데 집 주인은 코빼기도 안 보여. 나중에 오겠지 뭐. 괜히 호들갑 떨기는. 아니야, 좀 이상해. 그때는 단순히 궁금했을 뿐이었습니다. 새 이웃이 오면 반가운 일이니까 인사도 드리고 싶었고요. 점심 무렵 트럭이 떠나고 택시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젊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짐이라고는 달랑 가방 하나. 저는 달려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에 사는 김순옥이에요.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그러자 그 아가씨가 고개를 번쩍 들었는데 얼굴이 하얗고 무척 말랐습니다. 35 정도 돼 보이는 젊은 여자였는데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경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박미연이에요. 어디서 오셨어요? 가족분들은 언제 오시고? 혼자 살아요. 말투가 참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안 해주니까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안 알려주고 뭘 하는 사람인지도 말을 안 하고. 아, 그래요. 그래도 뭔가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 시골은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대부분 정이 많고 친근한데 이 사람은 정말 차갑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순애 아버지, 옆집 새로 온 사람 좀 이상해. 뭐가? 말투도 차갑고 자기 얘기를 하나도 안 해. 어디서 왔는지 뭘 하는 사람인지.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지. 조용히 살고 싶어서 시골에 온 건지도 모르고.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 이삿짐도 가방 하나뿐이었고. 남편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남자들이 그런 거에 둔감하잖아요. 그날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옆집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밤 12시가 넘어서였어요. 뭘 하나 싶어서 창문 틈으로 살짝 봤더니 그 아가씨가 전화를 하면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초조해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소리는 잘 안 들렸지만 가끔 큰 목소리로 화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까지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부터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견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골에서는 서로 관심을 갖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박미연이라는 그 여자는 조금 이상해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는데 이 사람은 낮에는 거의 집에서 안 나오고 밤이 되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켜보니까 이런 패턴이었어요. 낮 12시쯤에야 일어나는 것 같고 오후 2시쯤 되면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나와서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가서도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마치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마침 읍내에 볼 일이 있어서 같은 버스를 탔는데 이 아가씨가 버스 안에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면서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는데 표정이 너무 긴장돼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뒤따라가 봤어요. 물론 들키지 않게 멀리서요. 그 아가씨가 어디 가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행을 3군데나 돌아다니더라고요. 각 은행에서 뭔가를 하고 나오는데 매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휴대폰 대리점에 갔어요. 거기서도 뭔가 말다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좀 들렸는데 왜 신분증이 또 필요해요? 저번에도 확인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나온 다음에는 그 앞 PC방에 가더군요. 거기서 2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나올 때 표정이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또다시 말했어요. 순애 아버지,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아가씨 정말 이상해. 오늘 내가 따라가 봤는데. 아니 이 사람아, 남을 왜 따라댕겨? 따라다닌 게 아니라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탔는데 이상해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야, 진짜 이상하다니까. 은행만 3군데나 들쑤시고 다녔어. 폰 가게에선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고 심지어 PC방까지 들어갔다고. 안 이상해요? 남편은 여전히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감들은 정말 그런 거에 둔감해요. 그날 밤 또다시 옆집 불빛이 새벽까지 꺼지질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담장이 낮아서 소리가 좀 들리거든요. 아직 못 찾았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안전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저는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뭘 못 찾았다는 건지, 여기가 왜 안전하다는 건지, 그리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지. 더 들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끊어지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혹시 제가 있는 걸 들켰나 싶어서 후다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옆집 쓰레기 봉투가 찢어져서 내용물이 좀 보였습니다. 원래는 남의 쓰레기를 보면 안 되지만 바람에 날려서 우리 마당까지 온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같은 얼굴의 신분증 4장 모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박미연, 이수정, 최은희, 김지영. 그리고 은행 관련 서류들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엔 계좌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 한 사람이 이름을 여러 개 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서류들을 왜 버렸을까요? 얼른 남편한테 달려가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순애 아버지, 이게 대체 뭐예요? 이것 좀 봐. 뭔데 이게? 옆집에서 버린 쓰레기인데 같은 사진에 이름이 4개야. 이거 참말로 이상하네. 남편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 서류들 좀 봐봐. 계좌번호가 엄청 많아. 이게 뭐지? 사업하는 사람인가? 사업하는 사람이 왜 이름을 여러 개나 써? 그리고 왜 이런 걸 버려? 그날부터 남편도 그 아가씨를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지요. 이봐, 그래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그래도 뭔가 이상한 건 확실해. 며칠 더 지나니까 더 이상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아가씨가 갑자기 저한테 친근하게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차갑게 굴더니 말이에요. 어느 날 아침에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담장 너머로 말을 걸더라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혹시 밤에 잠 못 주무시는 일 있으세요? 아니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시골은 너무 조용해서 잠이 안 와서요. 아, 그래요? 저는 워낙 시골에서 살아서. 혹시 이상한 소리 같은 거 못 들으셨죠?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요? 무슨 소리요? 아, 아니에요. 그냥 바람 소리 같은 거.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제가 뭔가를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다음 날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순옥이, 자네가 혹시 옆집 새로운 사람한테 뭔가 했는가? 네.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왜 새로운 사람 괴롭히고 다니는 거야? 괴롭힌다고요? 제가 언제? 자기 집을 계속 엿보고 쓰레기도 뒤지고 이상한 소문도 퍼뜨린다고 그러던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나요? 물론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는 했지만 괴롭힌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퍼뜨린 적도 없고요. 이장님 아니에요. 제가 언제 남 괴롭혔습니까? 억울해서 미치겠네 정말.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다만 뭐? 그 사람이 좀 이상해서 걱정한 것뿐이에요.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한 시간에 활동하고 신분증도 여러 개 있고 이장님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옥네 혹시 나이가 들어서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남의 신분증을 어떻게 봤다는 거야? 쓰레기에서 나온 걸. 남의 쓰레기를 뒤졌다는 거야? 말하고 보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장님은 그냥 가면서 말했어요.
앞으로는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조용히 살아. 정말 억울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상한 사람을 조심하는 게 잘못인가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는데 남편도 조금 의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이봐, 혹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당신도 그 쓰레기 봤잖아. 그래도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날 밤에 또 옆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할머니가 뭔가 눈치채고 있어.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조치를 취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더 들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끊어지고 집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급히 집으로 들어왔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잠을 못 자겠더군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슈퍼에 갔는데 슈퍼 할머니가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순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네, 잘 지내요. 왜요? 아니, 옆집에 새로운 분이 순애 엄마 얘기를 하더라고. 제 얘기요? 뭐라고요? 좀 이상하다고. 자꾸 괴롭힌다고. 슈퍼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순옥네가 요즘 좀 이상하더라. 나이가 드니까 의심병이 생긴 거 아니야? 정말 속상했습니다. 제가 평생 이 마을에서 살면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진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는데 남편도 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마을 사람들이 다 당신을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데 그 여자가 저한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자기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걸 제가 알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단순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방해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며칠 뒤에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출소에서 경찰이 우리 집에 찾아왔지요. 김순옥 할머니 맞으시죠? 파출소에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옆집에 사시는 박미연 씨가 신고를 하셨는데요. 신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을까요? 박미연 씨 말씀으로는 할머니께서 자신을 쫓아다니시고 괴롭힌다고 하시는데요. 네, 제가요? 집을 계속 엿보고 쓰레기를 뒤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다고 하시네요. 아이고,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오히려 뭐죠? 그 사람이 더 이상해요. 신분증도 여러 개 있고, 밤늦게 이상한 전화 통화를 하고. 할머니, 그런 건 어떻게 아시는 거죠? 쓰레기에서. 그리고 소리가 들려서. 최경희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남의 쓰레기를 뒤지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남의 전화를 엿듣는 것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연히. 할머니 박미연 씨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고 하네요. 더 이상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경찰은 냉정했습니다. 경찰 양반, 제발 제 말도 들어보세요. 제가 노망난 게 아니라 그 여자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그게 증거라고 할 만한 건 그 쓰레기에서 나온 종이들 뿐이었는데 그것도 이미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전화 내용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고요. 할머니, 앞으로는 이웃에게 피해주지 마세요. 만약 계속되면 저희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최경이라는 사람이 가고 나서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고 있었고요. 남편이 그제서야 진지해졌어요. 당신, 이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당신도 이제야 믿어주는구나. 미안해. 내가 너무 둔했나 봐. 어떡하지? 경찰도 안 믿어주는데.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어. 그날 밤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봐, 우리가 직접 증거를 잡자. 어떻게?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일을 하고 있다면 분명 흔적이 있을 거야. 남편이 드디어 제 편이 되어주니까 조금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지요. 그 여자가 저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낮에 밭일하는 척하면서 옆집을 감시하고 저는 밤에 조심스럽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매일 다른 시간에 나가서 다른 장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것을 봤습니다. 카드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읍내 은행 3곳을 모두 다녀왔어요. 각 은행에서 뭔가를 하고 나올 때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혹시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버스터미널에 갔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렸다가 오지 않으니까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조심스럽게 옆집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집 뒤편 쓰레기통 옆에 뭔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보, 저기 뭔가 있어. 뭐야? 전화기 같은데. 조심스럽게 주워봤는데 접었다 피는 구형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아직 켜지더군요. 여보, 이거 켜져. 뭐가 나와? 휴대폰을 켜보니까 문자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타겟 확인. 3천 송금 완료. 다음 건 김씨 할머니. 준비 중. 수사 눈치챔. 당분간 대기. 새 기기 개통 예정. 기존 라인 사용 금지. 이게 뭔 소리인가 했는데 연락처 목록을 보니까 이름들이 다 이상했습니다. 작업반장, 계좌팀, 라인2 형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여보, 이거 좀 봐요. 이건 그냥 사기꾼이 아니라 조직이에요, 조직. 우리 같은 촌사람들 등골까지 쪽쪽 빨아먹을 그런 것들이라고요. 어디 봐봐. 남편도 휴대폰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거 보이스피싱 조직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도 봐. 김씨 할머니라고 되어 있어. 이거 나를 노린 거 아니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래. 더 자세히 보니까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분들 사진이 몰래 찍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이장님, 슈퍼 할머니, 우리 동네 할아버지들 사진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정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옥 65세, 남편과 거주, 농지 소유, 예금 추정 5천만 원. 박영식 72세, 독거 연금 수령, 쉬운 타겟.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마을 노인들을 다 조사해서 사기를 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여보, 이거 큰일이야. 우리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다 위험해. 그럼 이걸 가지고 경찰서에 가자. 경찰이 믿을까? 이 정도 증거면 믿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옆집에서 불빛이 켜지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빨리 숨어. 우리는 후다닥 우리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휴대폰은 물론 가져왔고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한참 동안 말도 못했어요. 혹시 우리 들킨 거 아닐까? 모르겠어. 일단 휴대폰은 숨겨두자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혹시 그녀가 휴대폰이 없어진 걸 알고 우리를 의심하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집은 조용했습니다. 혹시 도망간 건 아닌가 싶어서 살짝 봤는데 차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되니까 그녀가 집에서 나왔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사람들 눈을 피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초조하고 다급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집 쪽을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정말 의심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무서웠어요. 휴대폰을 발견한 지 이틀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한테 먼저 알려야겠다고 말이에요. 혼자 경찰서에 가면 또 이상한 할머니 취급받을 것 같았습니다. 먼저 이장님께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장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또 옆집 사람 얘기야? 이장님, 이것 좀 봐보세요. 휴대폰을 보여드렸는데 처음엔 시큰둥하더니 내용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옆집 박미연 그 여자가 버린 휴대폰이에요. 우리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진짜야? 이거. 네, 여기 보세요. 이장님 사진도 있고 다른 분들 정보도 다 있어요. 이장님은 돋보기를 가져와 휴대폰을 자세히 보더니 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네. 어떻게 이걸 찾았어? 우연히 발견했어요. 이장님 마을회관으로 모두 불러주세요. 모든 분들이 알아야 해요.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 이건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문제야. 오늘 저녁에 마을회관에서 보자고.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며칠 전에 옆집에 새로운 박미연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실은 순애 엄마, 또 그 얘기야? 슈퍼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이번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휴대폰을 보세요. 여기에 우리 마을 사람들 사진이 다 들어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내 사진인데? 나도 있네. 이게 언제 찍힌 거야? 휴대폰 속에 마을 사람들의 사진이 쏟아져 나오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각자에 대한 정보도 다 있어요.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혼자 사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해 놓았어요. 개울가 옆집에 혼자 살고 계시는 박씨 할아버지도 화를 냈습니다. 뭐야 이게? 내가 언제 이런 걸 허락했어? 그리고 여기 문자 내용을 보세요. 보이스피싱 성공 사례, 노인 타겟,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이제는 모든 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순옥네, 이걸 어디서 찾았어? 그 사람이 버린 걸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사기꾼이라는 거야? 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것 같아요. 슈퍼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순옥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이고, 그동안 괜히 의심해서 얼마나 마음고생 시켰을까.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겠네. 네, 하지만 혼자 신고하면 또 안 믿을 것 같아서 다 같이 신고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사람이 눈치채고 도망가면 어떡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박미연이 휴대폰이 없어진 걸 알면 바로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우선 그 사람을 감시하면서 경찰이 올 때까지 절대 도망 못 가게 해야겠구먼. 어떻게요? 우리가 교대로 지켜보는 게 어때? 그리고 혹시 도망가려고 하면 우리가 막아보자고.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협력해서 박미연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낮에는 박씨 할배랑 슈퍼 할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지켜보고 밤에는 순옥네가 지켜보자. 혹시 도망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큰 소리로 알리고 모든 사람이 나와서 막아야지. 이 마을에서 나가는 길은 하나뿐이니까. 그리고 이장님이 파출소에 연락하셨어요. 최경희, 저번에 신고했던 그 사건 기억하지? 아, 김순옥 할머니건요? 그래,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 우리가 정말 심각한 증거를 발견했다니까. 어떤 증거요? 휴대폰인데 보이스피싱 관련 내용이 아주 가득해.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 사진하고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다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내일 아침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내일 온다고 하니까 하루만 더 버티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에 박미연이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슈퍼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다가 급히 알려주셨습니다.
순애 엄마, 큰일이야. 그 여자가 짐을 싸고 있어. 큰일이었습니다. 도망가려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지? 남편이 말했어요. 일단 내가 가서 길을 막고 있을게. 당신은 다른 사람들한테 어서 전화해. 저는 급히 이장님께 전화드렸어요. 이장님, 큰일이에요. 박미연이 짐을 싸고 있어요. 뭐, 도망가려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알겠어. 마을 사람들한테 연락할게. 지금 당장 마을 입구로 모이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 슈퍼 할머니, 다른 이웃들까지. 모든 사람이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저 여자가 정말 도망가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막아야지. 경찰이 내일 온다고 했는데 하루만 더 버티면 되는데. 이장님이 작전을 짰어요. 마을에서 나가는 길은 하나뿐이니까 거기서 막자. 그리고 혹시 다른 길로 도망가려고 하면 산 쪽으로 가는 길은 박씨 할배가 막고 논 쪽으로 가는 길은 김씨가 막자.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남편은 직접 박미연 그녀를 대면하기로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드디어 박미연은 큰 가방을 끌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택시를 불렀는지 마을 입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박미연이 저와 남편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어디 가세요? 이사라도 또 가시나 봐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갔다 오려고요. 그 큰 가방을 들고요.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왜 이러세요? 길 좀 비켜요. 저 바빠요. 아가씨, 우리가 얘기할 게 있어요. 얘기? 무슨 얘기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박미연은 휴대폰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당신이 버린 전화기잖아요. 우리 마을 사람들 사진이 다 들어있더라고. 저는 모르겠는데요. 제 것은 여기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 슈퍼 할머니, 박씨 할아버지. 모든 사람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장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뭘 하려고 했는지 말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이 전화기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휴대폰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여기 우리 사진이 다 있는데? 그건. 그녀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든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려고 해? 박씨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는 이쪽 저쪽으로 뛰어보려고 했지만 빠져나갈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에요. 어쩔 수 없이라니요? 우리한테 사기를 치려고 한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냥 시켜서 한 일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래도 우리를 속이려고 했잖아요.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했고 돈을 뜯어가려고 했으니까요. 그때 경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최경희가 차에서 내리면서 물어봤습니다. 이장님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침 잘 왔어, 최경희.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우리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했어. 휴대폰을 본 최경희는 내용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내용이네요. 보이스피싱 조직인 것 같은데요. 박미연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박미연 씨, 저와 동행해 주시죠. 조사를 받아야겠습니다. 저는. 그녀는 절망한 얼굴로 끌려갔습니다. 다음 날, 최경희는 우리 마을로 와서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어제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박미연은 실명이 아니고 본명은 따로 있어요. 서울에 본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이 조직은 전국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어요. 박미연은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했고요. 정보를 수집한다는 게 뭐예요? 노인분들의 개인정보, 재산 상황, 가족관계 등을 조사해서 본부에 보고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본부에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거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정보가 조사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아직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잡아서 우리 마을 분들은 안전합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돼요? 이미 여러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어요. 하지만 박미연을 통해서 조직의 다른 멤버들도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늦었다면 큰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순옥네, 정말 고마워. 자기 아니었으면 우리 다 당했을 거야. 맞아. 우리가 순애 엄마를 의심했을 때 기분 나빴을 텐데.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마지막에 도와줬다는 거죠. 박미연이 체포되고 나서 우리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살던 집은 다시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다시 찾아와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미연이 속해 있던 조직을 거의 다 검거했어요. 전국에서 활동하던 큰 조직이었는데 순옥 할머니 덕분에 다 잡을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마을에 방범 시설을 좀 더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순찰도 늘릴 예정이에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순옥 할머니께는 감사장을 드릴 예정입니다. 시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하셨거든요. 감사장이라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슈퍼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애 엄마, 앞으로 자기가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 바로 믿을게. 박씨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순옥이 관찰력이 정말 좋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 이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순옥네, 우리 마을 사람들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속상했는데 결국에는 모든 분들이 인정해 주시니까요. 남편도 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당신, 내가 처음부터 믿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요?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줬을 때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도 이제라도 제 옆에 있어주니 그걸로 됐어요. 앞으로는 당신 말 더 잘 들을게. 호호, 그래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억울한 누명도 결국 벗겨진다는 것을. 그 일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마을은 완전히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비어있던 옆집에는 진짜로 좋은 사람들이 이사 왔습니다. 젊은 부부인데 도시에서 내려와서 농사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인사를 나눌 때 저도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이전 일 때문에 새로운 이웃에 대해서 민감해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김철수, 박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김순옥이에요. 혹시 이 동네에서 농사 짓는 방법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얼마든지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에는 그 부부와 함께 농사일도 하고 저녁에는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합니다. 마을에도 활기가 생겼고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안전한 느낌이 들어요. 경찰서에서는 정말 감사장을 보내주셨어요.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전달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말이에요. 김순옥 할머니의 뛰어난 관찰력과 용기 덕분에 큰 범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모범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시골에 살면서 이런 상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는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김순옥 할머니, 어떻게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아차리셨어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평소와 다른 행동들이 이상해서요. 밤늦게 전화하고 신분증이 여러 개 있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대단하세요. 경찰도 처음엔 믿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그럼요. 처음에는 저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관찰하니까 확실해지더라고요. 다른 분들께 조언해 주신다면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나치면 안 되지만 서로 안전을 지켜주려면 관심을 가져야죠. 기사가 나간 다음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마을들에서 조언을 구하는 전화들이었어요. 할머니, 저희 마을에도 이상한 사람이 이사 왔는데 어떻게 확인해 봐야 할까요? 일단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계속 관찰해 보시고 정말 이상하다 싶으면 마을 사람들이랑 상의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은 없나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그냥 느낌만으로는 안 믿어줘요. 그리고 혼자 가지 말고 여러 명이 함께 가세요. 이상한 할머니에서 마을을 지킨 정의로운 시민이 된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